가칭 포럼 교육위원 김장민 동지 토론과 그다음에 노동당 노동자 정치행동 전원배 동지 토론 있겠습니다. 김장민 동지 발제문은 이 자료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제 부탁합니다. 네. 네, 저는 이 국제 투기자본이 이 오늘날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폭력적이다는 것, 그다음에 이 폭력을 어떻게 제도화하는지, 근데 왜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어떤 그 노동자 민중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이제 그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 부분을 보충을 하겠습니다. 줄친 거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투기 자본은 역사적으로 이제 상업 투기, 생산 투기, 기업 투기, 금융 투기로 이제 발전해 왔습니다. 절대 왕정 시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원거리 상업이죠. 이게 투기인데 약탈과 식민지 경영이었고요. 이러한 원거리 상업은 왕정의 그 허가장에 의해서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그 중세서부터 이 투기 자본은 권력과 결탁하고 폭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북미를 식민지한 후에 영국이 그 왕립 특허회사 버지니아 회사를 만드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식민지 투기 자본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담배 공장이라든가 플란테이션 광산에서 보듯이 이제 상업 투기에서 생산 투기로 가게 되면서 아주 폭력적인 그 식민지 정권과 결탁을 하고 노예 노동과 같은 이런 잔인한 생산 방식을 집착을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시대 와서는 주식회사 제도가 되면서 회사를 경영하지 않더라도 주식만 가지고도 회사를 팔게 됨으로써 좀 더 이 수탈이 용이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기업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고 팔 때 이러한 상거래의 관행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초국적 자본에서는 이러한 나라마다 다른 상거래의 관행이 골칫거리고 장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거래의 관행을 세계적으로 통일을 시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신자유주의 시대에 와서 가는 거. 그러면서 그때 이 통일을 시키면서 하는 이데올리가 있습니다. 주주보호제도다. 그래서 주주를 보호해야 된다.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초국적 자본이 약탈하기 쉽게끔 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국적 자본의 수법이 아까 나왔지만 경영상의 구조조정, 사람을 자르거나 회사를 잘라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소각한다고 그러는데요. 주식을 소각해서 생긴 돈으로 자기들이 그 투자한 투자금을 채무 변제 형식으로 회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해고나 소액주주의 손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모든 투기 자본은 다 똑같지만 기업 투기나 금융 투기에 있어서는 어떠한 법 제도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법제도 결정권을 가진 권력과 결탁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면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을 통해서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이러한 그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고위 관료들과 결탁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투기자본은 이와처럼 그 이 폭력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신자유주의 세계화 명목이라는 걸로 나오게 된 거고요. 특히 이제 금융은 여러분 금융거래는 실물거래의 100배입니다. 100배. 그래서 실물거래가 1억 원이라면 금융거래는 100억이에요. 100억. 판돈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판돈 크니까 금융으로 모여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 금융은 실물에 가려져 있어서 일반인이 파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문적인 투기자본이 이러한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은 이 결정권, 그렇죠? 금융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결정권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투기자본이 이러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과 결탁을 한다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착취를 할 수 있고, 또 금융거래는 장부에 의한 가상거래죠. 계산이죠. 계산, 계정거래이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수탈하는 데 아주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초국적 자본은 국가와도 상대를 하죠. 그래서 국가와 대등한 관계, 개인의 관계처럼 초국적 자본과 국가가 마치 민사소송하듯이 이러한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제국주의 국제기구고, 이 제국주의 국제기구의 뒤에 배후가 바로 이제 제국주의 자본이죠.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초국적 자본은 노동을 통한 등가가 아니라 부등가 교환, 즉 수탈이죠. 생산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자본주의의 방법이, 이윤 방법이 착취하면은 이거는 생산 과정이 아니라 부등가 교환을 통해서 폭력적으로 수탈을 하고 있다. 이 수탈은 바로 권력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투기적 자본이 존재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권력 기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을 타도하는 이러한 제도적 폭력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의 시민의 권력이 형성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이 집권을 해야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더라도 나름대로 그 저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탈 구조를 만드는데, 그러면은 왜 한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수탈 구조를 왜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는 신자유주의 국제 분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미국은 서비스나 지적 산업이나 금융 산업에 특화하고, 한국 같은 나라는 이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에 특화를 하죠. 그래서 이 국제 분업에 있어서는 각각의 잘하는 분야에 특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이런 거를 많이 미국에 수출하는 대신에 미국의 요구, 국제적 투기 자본의 서비스, 지적 산업에 대해서 문호를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의 독점 자본과 한국의 독점 자본, 미국의 금융 자본과 한국의 산업 자본, 삼성, 현대 이런 애들이 주고받는 거예요. 삼성, 현대, 산업 자본은 미국에서 자기들의 그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그 대가로 미국의 같은 이러한 그 서비스라든가 금융 자본이 한국에서 착취할 수 있도록 서로 주고받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국제 투기 자본의 네트워크는 세계적인 독점 자본들이 세계의 민중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자유주의 분업 체제에서 이익을 보는 국내 자본은 삼성이나 현대인데, 그들이 그 분업에 의해서 얻는 이익을 노동자 민중에게 돌려주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신자유 체제에서는 이익을 받는 계층과 불이익을 받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 노동자, 백인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론스타 같이 이런 식으로 미국의 금융자본이 돈을 많이 벌면 미국에 있는 자동차 산업에다가 주거나 자동차 노동자들을 보조를 하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자동차 그렇게 공격을 하지 않겠죠. 삼성, 현대가 자기들끼리 번 돈을 지들끼리 다 쓰듯이 미국의 금융 자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끼리 번 돈은 자기들끼리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독점 자본은 이익을 보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노동자 민중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 분업의 결과이다. 이러한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은 공생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5쪽에 나온 게 바로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에 나오는 세계적인 초국 자본이 한 나라에 침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러한 제도적인 것을 강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26쪽에 보면 그러면은 이러한 폭력적인 수탈을 어떻게 법적으로 멋있게 제도화하냐는 겁니다. 이걸 강제적인 국제 기구가 하고 있고,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니네 미국, 우리나라의 자동차, 반도체 팔려면은 우리 금융 자본이 니네 투자하는 거 그거 허용해, 주고받게 하자. 그리고 그 투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사인해라. 이래서 한미 FTA, 양자간 투자협정이라든가 자유무역협정 이런 데다가 투자자 보호 조항을 집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론스타와 관련된 거는 론스타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제 투기 자본은 세금이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하는데, 론스타는 바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 설립했고 우리 한국이 바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와 투자자 보호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제 분쟁 절차에 의해서 최근에 그러한
그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투기 자본은 국가를 상대로 단기적인 외환 투기를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그 동아시아의 외환 투기, 소로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했다는 거고, 그 규모가 한 국가, 특히 영국과 같이 큰 나라도 파운드화의 손해를 볼 수 있을 만큼 규모가 거대하고 또 교묘한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을 보게 되면 여기 대응 방안은 바로 노동자 민중의 대응 방안과 토착, 한국의 이 자본가들의 대응 방향이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주자본주의, 그 토착 자본을 키우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민 주주 운동을 통해서 감시를 하자, 이렇게 해서 국제 투기 자본과 경쟁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그러죠. 그렇지만 이들도 역시 자본가이기 때문에 높은 배당을 실시하고 인건비를 전략을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는 국제 투기 자본과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시설을 매각하는 거, 결국은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노동자나 소비자는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제 이 국제 투기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내 자본을 육성하자, 이런 논리는 반노동자, 반민중적인 논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러면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국내 투기 자본을 만들어서 우리도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해외 사모펀드하고 경쟁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자 민중을 때려잡는 데는 해외 자본과 국내 자본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파이를 나눠 먹을 때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내 투기 자본이 우리 노동자 소비자들을 보호할 리가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국가의 각종 연기금 투자들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어떤 그 그 사회적 책임성을 통해서 국민연금으로 이런 국제 투기 자본과 경쟁을 하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국민연금은 바로 노동자 민중이 낸 거고, 이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건 바로 노동자 민중이 운영을 해야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국가가 운영을 하고, 더군다나 그 국가는 전문적인 투자자한테 맡깁니다. 이들은 국제 투기 자본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민중보다는 결국은 이 이윤율, 이 자본의 수익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크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제 투기 자본과 같이 협력해서 노동자 민중을 수탈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 파이를 나눠먹는 거다. 또한 국가가 보유한 유동자산과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이런 투기 자본과 경쟁하자, 그래서 국부펀드라고 그러는데, 국부펀드 역시 자본가를 위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노동자 민중의 권력이 되지 않는 이상 어떤 국내 자본을 통해서 해외 자본을 견제하자는 것,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자본의 논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뭐 입법 투쟁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적대적인 합병 인수를 할 때 그 인수할 수 있는 대주주의 자격을 보는 거. 아까 뭐 은행을 하려면은 산업이 아니라 은행 자본 이런 식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주주의 심사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단기 투자를 노리는 통화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것, 그 수익을 환수하는 것, 뭐 토빈세 다 아시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식량이나 오일과 같이 이런 필수재에는 여러분 선물 시장이라든가 파생 시장이라는 게 있죠.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이러한 필수재의 경우는 선물 시장과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자는 거.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그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입법은 뭐 다 하는 건데 노사 공동 결정 제도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당국이 이 감시를 좀 하다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쭉 나오죠. 이중과세 방지 협약 이런 것도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 그 발제하신 분 이제 센터에서 하는 건데, 정경유착에 대한 폭로와 법정 투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막대한 자본의 규모와 이 교묘한 수법을, 검은 커넥션을 밝혀내는 것, 모피아들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걸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노동운동 차원에서는 이제 뭐 그 민주노총이라든가 여러 노동조합에서 관련된 것들을 이제 그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감시라는 거는 이제 기본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그 인수 합병 때 노동조합이 협상 당사자의 지위를 얻도록 하는 것, 주주가 아니면 분해도 그렇지만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주주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주주가 아닌
노동조합을 협상 당사자라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계급투쟁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 소비자에게 이러한 결국은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노동자와 소비자가 같이 연대해서 이러한 투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해외의 초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에 가서 해당 기업의 노조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론스타다 그러면 거기 론스타에 저런 교사들의 연기금이 있다면 미국에 가서 어떤 교사 단체나 이런 연기금 단체와 협력을 해서 국제적인 노동자 민중의 연대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은 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자본주의를 변혁해야 되는 거고, 다만 그 자본주의 변혁되기 전이라도 노동자 민중들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국제 노동자 연대 이런 것도 일부 여기나 이제 브리치 정권이 성공한 투쟁의 사례가 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